그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지금 여기 이제 서울시 뭐 마을 만들기 하는 거를 어떤 활동하시는 분들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타입을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이제 하나가 이제 우리가 가장 익숙한 서울의 각 자치구 지역에서 지역 운동이나 교육 운동이나 복지 운동, 그냥 통칭 지역 운동을 많이 하셨던, 그래서 제일 먼저 마을 활동가라고 불렸던 분들이 모여서 자 제대로 된 마을 만들기를 해보자 했던 타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시범적으로 하는 게 그 박원순 시장이 하고 계신 게 그 찾아가는 동복지센터. 그러니까 그건 한마디로 서울에 423개 행정동이 있는데 이 동 기능을 아예 재편해서 이 동사무소라는 게 한 70% 정도까지는 작은 복지관이나 마을센터로 바뀐다면 뭐 어떤 가능성들이 열릴까, 뭐 이런 일종의 행정 내부의 혁신에 가까운 타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타입이 정의하기 어려운데 지금 부산 사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점을 찍고 선을 만든 다음에 뭐 3차원을 만들고 입방체를 만드는 식의 발달 단계가 아니라 무수한 점들을 동시에 이게 폴대가 동시에 올라가 버렸을 때 갑자기 큰 공간이 갑자기 생겨버리는, 이제 그게 연결의 힘인 것 같은데, 이 연결은 제가 보기엔 이게 아예 미디어의 아예 새로운 속성 내지는 미디어의 새로운 가능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각각이 작으냐 크냐 뭐 얼마나 자기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느냐의 부분보다 저런 작은 단위의 저런 모색이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계속 생겨나는 게 어쨌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속성이라면 그거를 동시에 네트워크해서 동시에 이렇게 올리는, 그랬을 때 이제 그래서 결론이 같이 하자가 결론이라는 게 굉장히 저는 선진적인 결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15분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10분 쉬면 4시 30분에 다 모이셔서 두 번째 섹션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션 2가 도약을 꿈꾸는 마을 미디어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발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도약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이제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이게 순서가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도약을 꿈꾸는 마을 미디어 이렇게 있고, 구분이 서울, 전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 대표 참여로 싹틔운 마을 미디어 아름드리 나무를 꿈꾼다. 강북 FM PD를 하시면서 서울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 공동 관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일웅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강북 FM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김일웅이라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정도 양해를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PPT를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말로 발제하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안 좋지 않거든요. 내일 그 연합방송제 MC를 제가 보는데 이번 주 내내 지금 제가 감기로 시달리고 있어서 이런 안 좋은 목소리로 발제를 들려드리게 된 점, 두 번째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최대한 대신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 주제가 도약을 꿈꾸는 마을 미디어인데요. 앞서 이제 동장 FM에서 구체적인 사례들 많이 이야기해 주시지만 제가 있는 강북 FM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런 황무지에서 시작했고 앞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진행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버텨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개별 마을 미디어들의 다양한 고민과 모색이 지속되는 시기였다. 그리고 그것이 저는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는 이러한 지난 성과들 그리고 현장의 노력 이것을 바탕으로 한 또 행정에서의 적극적인 화답 그리고 정책적 접근의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먼저 뭐 지난 3년 앞에서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마을 미디어라는 개념조차 생소하던 시기에 시작을 했고요. 거기 제가 뭐 매체 프로그램 수, 콘텐츠 수 이런 것들을 열거해 놨지만 이러한 양적 성장 못지않게 질적으로도 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것이 지난 3년 서울의 마을 미디어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은 무엇보다도 마을 미디어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열정과 노력이 밑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방송에 참여하시는 주민 DJ들 다 생업이 대부분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 생업 이후의 시간에 프로그램 기획하고 방송 녹음하면서 마을 미디어 콘텐츠를 풍부하게 만들어 주셨고요. 그래서 지금은
놀랄만한 만큼의 다양한 소재와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역에서 이제 마을 미디어라는 특성을 살림, 뭐 공개 방송 등등을 통해서 지역의 마을 미디어의 매력을 전달했고, 이러저러한 지원 사업들이 있지만 실제로 공간을 마련하고 십시일반 회비를 모아서 마을 미디어가 운영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만든 것도 또한 이 마을 미디어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빼놓을 수 없는 게 아까 무급 상근 활동가라고 이야기해주신 우리 양승열 국장님 사례처럼 마을 미디어 주민 활동가들의 고군분투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성장의 바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여기에 더해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했던 것이 행정의 지원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서울은 여타의 마을 공동체 사업과 별개로 별도의 중간 지원 조직인 서울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를 통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당연하게도 이제 교육형 지원 사업을 시작이 됐고요. 이후 현장 요구 등을 반영해서 다양한 형태의 지원 사업으로 분화가 되었고,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인력의 문제 이런 부분을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청년활동가 파견 등으로 영역을 확대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이 별도의 중간 지원 조직, 마을 미디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중간 지원 조직이라는 특성을 살려서 또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인 네트워킹과 컨설팅 등등이 진행이 됐고요. 이것은 마을 미디어 현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마을 미디어 활동이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일정하게 규모를 갖추고 그리고 조직적 틀을 갖춘 마을 방송국들이 하나둘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매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생력의 확보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의 마련이 가장 큰 고민으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도 해당 매체들뿐만 아니라 실제 마을 미디어가 나가야 될 방향과 비전을 만들어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신생 마을 미디어들 역시 주목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콘텐츠의 지속적인 생산과 유통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공개방송과 문화행사, 마을 공동체 활동과의 융합, 뭐 지역 신문이나 케이블 방송과 협업을 시도하는 것 등 지역사회 함께 성장하기 위한 여러 기획들이 그리고 고민과 시도들이 이어져 갔고요. 또 한 축으로는 마을 미디어라는 것에 걸맞는 운영 구조 그리고 조직 형태가 과연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 이런 고민들도 함께 진행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게 행정의 지원 사업과 함께 가는 측면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행정의 의견을 제출하고 개별 마을 미디어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교류하는 이런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서 도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시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함께하는 청책 토론회 그리고 마을과 소통하는 마을 미디어, 현장과 소통하는 행정이라는 슬로건으로 지난해 마을 미디어 지원 사업 계획서를 직접 작성하고 서울시에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했고요. 어쨌든 공동의 플랫폼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현재 팟빵에 서울 마을 미디어 채널 동네방네를 개설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등의 시도, 유통 및 배급 전략의 고민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요약해보자면 3년차를 맞이한 마을 미디어가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 자생력 확보와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의 마련 그리고 이것을 개별 마을 미디어 차원에서의 노력뿐만 아니라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도 행정과의 소통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전망을 만들기 위한 중장기적 과제인데요. 사실 마을 미디어 사업은 다양한 마을 공동체 사업 중에서도 일정한 호평과 성과를 내왔던 사업이라고 내외부적으로 사실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이 점에 되게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주요하게 마을계획과 관련한 이후에 뭐 마을계획 2.0이라든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등에도 사실은 마을 미디어를 주요하게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소통이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또 이제 그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 이제 부산에서 서울 사례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부산에 없는 시장이 가장 부러운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서울은 마을미디어 지원센터라는 별도의 중간 지원 조직이 있고 주무부서도 마을 공동체 지원과가 아닌 문화예술과로 되어 있습니다. 일정하게 다른 측면이 있지만 실제 공무원 사회가 마을미디어를 바라보는 인식은 아직 많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뭐 이거 자치구 차원으로 내려가면 더 심한데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강북구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강북에서 이제 마을 공동체 활동을 위한 민간 협력 뭐 그 워크숍 이런 것들을 자주 하잖아요. 근데 마을 미디어 활동 담당으로 누가 나오셨냐면 홍보 담당관이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청의 소식, 행정의 소식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느냐의 관점으로 여전히 마을미디어를 많이 바라보고 있다라는 게 좀 행정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지 않는가 싶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노력, 뭐 연구 영역도 있었고 그런 이제 계획을 위한 행정과 소통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일정 부분 좀 중단되고 답보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다양하게도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이제 서울시의원하고 뭐 문화예술가 등등 미팅을 하면서 민간협 TF를 12월 중에 출범하기로 일단은 합의를 해서요. 급한 한 발은 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행정이 적극적으로 엄명하는 것과 반대로 예를 들어 마을미디어 활동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외부에 이야기하고 서울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과는 조금은 다른 행보를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소통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있어서 사실 이제 현장의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은 되게 이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미디어가 지난 4년의 활동 기간 동안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고 하지만 아직도 마을미디어의 가능성이라는 게 완전히 만개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현장의 노력에 행정이 좀 적극적으로 화답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고요. 그 시작은 지속 가능한 마을 미디어를 위한 정책 그리고 실정 과제들을 현장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지점이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조례 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입니다. 4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사업이고 지역에서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는 사업이지만 마을미디어 여전히 프로젝트성 지원 사업 중심의 지원 체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건 개별 마을미디어들에서도 마찬가지고 아까 동작에서 예를 들어 공간은 우리마을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공간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았고 교육은 뭐 마을미디어 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강북FM 같은 경우 올해 스튜디오 만들었는데요. 스튜디오는 공간 지원 사업에 지원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교육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마을미디어 지원센터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다양하게 산재해 있는 자원들을 개별 마을미디어들이 짜집기해서 끌어다가 지금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센터로 넘어가면 이제 더욱더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어쨌든 지난 4년 동안 마을미디어가 보여진 성과와 사례들이 한국 사회를 보다 성숙하고 민주적인 사회로 만드는데 마을미디어가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약하지만 사회 구성원 간의 이해와 소통을 증진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는 이 마을미디어의 사회적 가능성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끌어내고 적극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성숙하고 민주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마을미디어에게 그런 사회적 책임을 부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안정적인 지원의 근거인 마을미디어 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의 안정화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전국에서 시작하고 있는 마을미디어 사업들이 서울의 사례를 많이 참고하는 것에서도 저는 일정하게 그 성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마을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 별도의 중간 지원 조직인 서울 마을미디어 지원센터가 마을미디어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상당한 부분 수행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전히 프로젝트성 지원 사업인 마을미디어 지원 사업과 마찬가지로 1년짜리 위탁 계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이라는 게 매년 1, 2월이면 이제 다들 그 보릿고개라고 하잖아요. 지원 사업 보릿고개라고 보통 사업 계획이 진행되고 지원이 시작되는 게 3, 4월쯤이어서 근데 마을미디어 같은 경우 별도의 중간 지원 조직이 위탁을 받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1, 2월 동안은 사실은 마을미디어 지원센터가 아닌 거죠. 법적으로는. 왜냐하면 위탁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 위탁을 지금 센터를 운영하는 미디액트가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두 달간은 붕 떠 있는 그리고 법적 근거가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이 3년간 반복돼 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년 단위로 하는 민간 위탁 형태로 좀 전환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 역시 지금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어떤 정책적인 연구 과제의 진행 등등까지 포함할 수 있는 독립적 운영 구조 그리고 전문적 인력 구조를 갖춘 종합지원센터를 신규로 설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어쨌든 마을미디어가 지난 4년 동안 보여준 모습은 저는 평등한 소통을 위한 도구 그리고 매개체로서의 가능성과 역할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서울에 시작된 마을미디어 활동이 지금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먼저 발걸음을 뗀 이 서울의 마을 미디어, 이건 행정도 마찬가지고 저는 마을 미디어 현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서울의 마을 미디어는 어쨌든 다음 단계의 전망과 고민, 이것들을 먼저 제시하고 고민해야 될 책임이 원튼 원하지 않든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그 마을 미디어가 보여준 변화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지만, 뭐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 그 저희 교육 받으시는 분들 중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이 40이 되면 내 라디오 방송을 해보고 싶었다. 이런 개인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의 어떤 개인적인 변화, 그리고 어르신들부터 청소년까지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자신의 이야기들을 풀어놓고 그를 통해서 이해와 소통이 향상되는 이 마을 차원의 변화를 일정하게 경험했다라고 보면 이제는 마을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끌어내서 사회적 변화를 만드는 것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그 측면에서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뭐 1인 매체도 많고 아까 이제 아프리카 이야기도 나왔지만 실제 미디어 기술이라는 것들을 많이 발전해 있고 다양한 수의 매체들이 수많은 소식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종편으로 대표되는 이제 상업화, 권력화 돼가고 있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저희 이제 일반 시민들은 소비자로만 존재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의 목소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매체들은 점점 더 줄어지고 시민들의 소통할 권리는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현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사회를 지금 헬조선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는데요. 그것의 한 구석에는 소통과 연대라는 가치보다 차별과 배제가 일상적인 아이콘이 돼버린 지금 한국 사회 구조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속에서 소통과 연대를 회복하기 위한 매개체로서의 마을 미디어를 고민하고 그다음에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이라고 생각되고, 이게 앞서 이준 센터장님이 이야기하셨던 뭐 커뮤니케이션 권리의 실현 아니면 뭐 정보인권의 측면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요. 뭐 처음부터 사회적 의미를 가진 활동이라는 것은 저는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을 미디어도 마찬가지고 뭐 개인적 재미, 꿈의 실현이라는 개인적 동기로 시작했지만 실제 그 활동들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효과와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해 나갈 거냐, 이거는 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의 시점에서는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끌어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4년을 맞이하면서 서울의 뭐 중간층들의 마을 미디어들은 이미 나름의 그 활동에 대한 노하우나 전망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 저는 지원 사업이 끊기더라도 어떻게든 운영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노력과 관성이 이미 붙어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들게 고생하면서도 저는 운영을 해나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정하게 사회적 자산으로 자리 잡은 이 마을 미디어들을 그럼 그렇게 방치해 둘 것이냐, 아니면 사회적 자산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오히려 더욱더 부여할 것이냐, 저는 이러한 것들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을 미디어라는 게 마을 공동체 사업의 하나로 출발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양한 마을 공동체 활동의 하나로서 고민되기보다는 하나의 독자적인 영역으로서, 그리고 독자적 활동으로서 구축하기 위한 고민이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미디어 정책이나 문화 정책의 측면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커뮤니케이션 권리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의 정책적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이 더해질 때 지난 4년간 마을 미디어가 보여주었던 성과,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더 큰 사회적 역할과 의미들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과정은 행정과 그리고 마을 미디어 현장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서울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 공동 간사로서 그 얘기를 요약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어쨌든 그 조례가 있어야 된다. 이제는 있어야 되겠다. 더 미룰 일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짚어주신 것 같고, 그다음에 서울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가 1월, 2월 달 2달 동안은 사실상 유령 조직이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업을 하고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예. 그런 상황을 종식시키자 뭐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그 맨 앞에 그 키노트 얘기랑 똑같이 지금 커뮤니케이션 권리, 이거를 뭐 소통권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커뮤니케이션의 권리, 정보 인권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그 뭐 위험 사회 막 다 오고 나서, 재앙 이런 거 터지고 나서
도시 안보 이야기를 할 때 결국 결론이 휴먼 시큐리티잖아요. 근데 그거의 결론이 다시 마을이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을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가, 대도시가 관리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이웃이 누구인지 알고 그 연결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결국은 위험에도 대비하고 뭐 하는 건데 매체는 많지만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도시 안보가 이제 그 결국은 마을로 귀결되는 작은 마을들의 그 이웃들이 이웃을 챙겨가는 뭐 이렇게 되는 거랑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고 앞에서 계속 발표하신 분들이 그 네트워크 이야기를 유달리 계속 좀 이게 기획된 방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그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자체가 어떤 활로이지 않을까라는 암시들을 계속 주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그 앞에 그 김일웅 간사님이 이제 서울 편을 이제 얘기를 하셨다면 전국 편을 얘기하러 예, 우리 지금 허경 사무국장님 나와 계신데 제가 일단 이 자료집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이게 자료집이 총 한 100한 몇 쪽입니까? 이게 한 100한 15쪽 이렇게 되는데 앞에 그 다섯 분이 발표하신 자료집 분량이 한 52쪽 돼요. 근데 이 맨 마지막 전국편이 47쪽입니다. 거의 반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래서 통상 이렇게 긴 자료가 나올 때는 우리 발표하시는 분이 굉장히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는 결론을 내고 싶다. 뭐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마지막 발표이기도 하고요. 우리 허경 전미호 사무국장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앞서 발표하신 분처럼 저도 양해를 구할 것은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PT가 내용이 많습니다. 그 점을 양해를 드리고 그리고 제가 잠을 못 자면 기침을 하는데 제가 한 10년 최근 10년 중에 가장 잠을 못 자고 있는 한 2주여가지고 아마 얘기하면서 기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되게 많은 성과들과 즐거운 얘기를 했는데 이거 되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를 이렇게 하나요? 즐거운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아주 우울한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제가 잘못한 거 아니죠? 센터장님이 나오셔야 해결되는 거군요. 최악의 시나리오부터 제가 한번 이걸 제가 양승열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무급 활동과 3년 차에 접어든 동땡 마을 방송국은 열악한 재정과 누적된 양승열의 피로도, 동작구에 있는 수많은 컨텐츠의 고갈, 지역 주민의 외면, 도약을 위한 비전 마련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양승열이 잠수를 타게 됩니다. 민선 7기 지자체장의 정책 선회로 땡땡구 마을미디어 지원센터는 운영 예산이 대폭 축소되고 실질적인 지원 기능을 상실합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전국 미디어 센터들도 빈약한 지원 정책, 장기적인 전망을 만들 수 없는 조건들이 되면서 생존 자체에 급급하면서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각계약진하고 저도 이 활동을 포기하게 됩니다. 10년간 방송국을 제가 이거 쓸 때 아주 감정이 많이 격해졌었는데요. 이거 온몸으로 했다가 제가 뺐어요. 온몸으로 지켜왔던 7개 라디오 방송국 사업자들은 결국 포기하고 10년간 쌓아왔던 노하우는 공유되지 못하고 유실됩니다. 기사를 통해 보셨겠지만 5인 미만 인터넷 언론이 퇴출될 위기에 있거든요. 다음은 팟캐스팅이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퇴출 대상이 되실 겁니다. 최근에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합병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대기업들이 다 그렇게 먹을 거고 CJ는 좋은 예쁜 컨텐츠들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양승열의 목소리가 별로 재미가 없어진 국민들은 거대한 미디어의 충성도 높은 소비자가 되고 우리의 즐거웠던 한 5년은 기억으로 사라질 겁니다. 흥미진진하지 않으세요? 네.
다 저희에게 잠복해 되어 있는 위기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서도 이거에 대한 대비책들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뭐 우울하자는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을 미디어가 어떤 과정 속에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미천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실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확보된 미천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미천들을 가지고 이거를 막기 위해서 어떤 자원들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다음의 단계를 준비할 수 있고 그게 도약의 좋은 호기이던 아주 우울해지는 시기이던 그 준비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했습니다. 제가 보통 한 2년에 한 번씩 이런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2007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올해로 한 5번째를 만들었는데 제가 이걸 하면서 한글로 이런표 만들기 이 노하우가 뭐 10손가락 안에 듭니다. 이거 다 한글로 만든 겁니다. 네. 그리고 가끔 막 바꾸기도 하고 제가 발제문에 썼지만 아주 지극히 저의 사관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보고 화를 내시는 분들을 제가 여러 번 만났습니다. 왜 이게 이렇게 작냐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가져야 될 건가에 대한 저희의 제안이나 개입이 필요할 걸로 생각하고, 아까 전주 우리 동네 TV 같은 경우는 티브로드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전국의 한 4개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미디어 센터들과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트워크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제가 그린 거 아니고 어디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 내에 네트워크가 일단 기본일 거고, 그거는 핵심은 공유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동작구에서 없는데 그래도 3년 동안 성과를 만들어낸 거는 동작구에 있는 다른 중요한 자원들을 활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원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도 그 지역 내에 다양한 자원들, 사람들과 네트워크가 돼야 되는 거고, 이거는 성북에 하는 점프라고 하는 단체가 성북구의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을 사업을 하는데, 고려대학교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전문 분야의 멘토들과 연계해서 그 학생들한테 사업을 하는 모델입니다. 있는 자원들을 탈탈 털어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 그게 지속 가능성을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네트워크인데요. 이게 지난해 전국 마을신문 네트워크에서 했던 워크숍 사진입니다. 지리산 산내마을에서 했던 사업인데, 제가 이 사진을 붙여놓은 거는 이분들이 네트워크를 했던 것도 일단 만나서 공유하자는 취지였고, 마을 미디어가 다양한 마을 신문이 지금까지 갖고 왔던 경험하고 노하우를 같이 공유하지 않으면 많이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미 다양한 네트워크를 준비하거나 초기 네트워크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영국은 저희보다 한 7, 80년 미리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CMA라고 하는 커뮤니티 미디어 연합이, 공동체 미디어 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정책 활동, 다른 파트너들과 연계 사업, 공동체 미디어를 지지하는 사업 등등을 하고 있고, 이준세 차장님이 앞서 말씀하신 커뮤니티 미디어에 대한 헌장 같은 걸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제 자료집에 있어요. 근데 영어라서 제가 번역을 못 해가지고 협업을 해서 그걸 번역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커뮤니티 라디오, 커뮤니티 TV, 아직 한국은 약간 다르지만 커뮤니티 필름이라고 해서 주민들과 함께 영화를 만드는 일이 그 동네에 어떤 사회적인 효과를 이루어내는지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도 마을 영화 이런 활동들 계속 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이 CMA에서는 유료 서비스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마 재정적인 이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컨설팅이나 면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에는 그 면허에 대한 이걸 대행해주거나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비용을 받는 것 같고, 컨스트림이라고 하는 기술적인 게 독자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팟빵 한번 문제되고 아이블로그 문제되면서 이제 독자적인 기술 생태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이제 이미 영국에서는 그 네트워크 단체가 그런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하면서 독자적인 기술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라디오 생방송, 라디오 다시 보기, 오디오 스트리밍, 웹 호스팅, 모바일 등등을 여기서 다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정부가 여기를 지원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 나가며가 있어요. 제 자료집에 감정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는 104페이지에 제가 이제 한 10년 동안 계속 네트워크와 관련된 일만 해왔는데, 최근에 많은 고민과 희망을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마을 미디어가 확산될수록 저처럼 전문가인네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계속 입지가 좁아질 겁니다. 그걸 제가 대표적으로 본 게 성북구에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 마을 방송 스튜디오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옆에서 보고 확인했는데요. 보통 지자체에서 그런 거 만들려면 저한테 일단 연락을 해야 진행이 됩니다. 노하우가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미 성북구에 있는 주민들이 그 방송 스튜디오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는지를 알고 예산도 스스로 다 따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나도 이제 전국을 대회하는 일을 해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렇게 마을 미디어가 늘어났을 때 기존의 미디어 활동가들은 미디어 자체에 대한 전문성이 아닌 다른 전문성을 키우지 않으면 일자리를 뺏기게 될 겁니다. 더 자기가 늘려야 할 이 전문성은 저는 소통하고 조율하고 연결하는, 그래서 협업을 만들어내는 역할이 마을 미디어 또는 미디어 활동가들에게 주어지는 숙제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앞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제차 요약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전달을 잘 하신 것 같고요. 이어서 지금 이제 바로 세 번째 세션이 종합토론 갈 텐데, 토론자들께서 이제 앞에 나오셔가지고 자리에 앉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사이에 영상을 잠깐 보시는 동안, 짧은 영상을 보시는 동안 다 이 착석이 끝나 있을 겁니다. 다 같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예, 이제부터 종합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종합 토론은 중간에 분위기와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유동적으로 바꾸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처음은 이제 지정 토론을 응해주신 세 분의 이야기를 한 5분여씩 먼저 쭉 듣고요. 그래서 지정 토론하시는 세 분께서는 앞서 키노트부터 쭉 발표를 해주신 분들에게 질문이거나 의견이 있으면 좀 지목하셔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분의 지정 토론을 듣고 거기서 다시 연동돼서 나오는 발표자들과 관련된 추가 이야기들이 이제 있으면 듣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대략 더 쟁점이 있으면 그걸 몇 번 더 주거니 받거니 할 텐데, 이제 그렇지 않다 그러면 바로 좀 객석에서 질문이나 그런 질문이 아니라도 의견을 개진하실 분들의 목소리를 좀 듣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오늘 종합 토론을 마무리할지 궁리를 좀 잘해서 마무리를 하는 식으로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지정 토론 순서를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유관성을 좀 갖고 좀 순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제일 먼저 지정토론 첫 번째는 마포 FM 이제 이끌고 계시고 서울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을 하고 계시는 우리 송덕호 선생님이 제일 먼저 지정토론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서울시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김수경 정책연구팀장님이 두 번째로 지정토론을 해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지정토론은 이제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현 한국예술학과 교수님이 세 번째 지정토론을 해주시는 걸로 세 분의 지정토론을 연달아 좀 듣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송덕호 대표님 토론 좀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마포 FM의 송덕호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반갑습니다. 그 공동체 라디오가 올해 10년이 됐습니다. 2005년도에 대부분 이제 9월, 10월 이때 개국을 해서 10년이 됐고요. 그래서 다음 주 16일 날 공동체 라디오 10주년 행사가 있습니다. 삼성 그 코엑스에서 다음 주 수요일 16일 날 오후 3시경에 행사가 있으니까요. 네,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자리에서 이제 저희가 발표를 하나 하게 됐어요. 네, 공동체 라디오 10년에 대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10가지의 키워드로 공동체 라디오를 설명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동안 이제 공동체 라디오를 해왔던 7개 방송국에 공동체 라디오 생각나는 키워드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키워드들이 되게 생존, 버티기, 살아남기, 빛 이런 암울한 그 단어로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공동체 라디오가 사실 10년이 됐는데 상당히 좀 어려웠죠. 네. 지금도 역시 어렵고 지금 서울시에 이제 마을 미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 마을 미디어들을 보면은 걱정도 많이 되고 저희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래도 저희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게 시작이 돼서 뭐 그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처음에 일정 정도 이제 그 어느 수준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유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마을 미디어들은 그러지 못하니까 정말 자기가 좋아서 하는 어떻게 보면 동아리 수준이나 동아리 수준을 약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훨씬 더 크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발표하신 분들, 발제하신 분들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공감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요. 뭐 마을 미디어를 위한 어떤 법적 제도라든지 환경, 뭐 지원 정책, 인프라 뭐 이런 것들 다 정비돼야 한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그 신뢰도 뭐 다른 미디어들의 컨텐츠보다 저는 훨씬 더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마을 미디어 앞에서 이제 발표하시는 분들 힘들다 어렵다 뭐 공동체 라디오도 그랬으니까요. 지금도 어렵고 늘 힘들다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어려움은 정말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아까 허경 씨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여줬었는데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 보면서 답답하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사실 공동체 라디오 10년 후에 없어지면 어쩌나 이런 생각을 해왔는데 지금보다 더 나빠질 일은 없기 때문에 아마 공동체 라디오는 그대로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허경 씨도 아마 없어도 계속 무보수로 또 활동하겠죠. 사실 이제 이 마을 미디어들은 그동안 이제 쭉 우리나라에 흘러왔던 이제 미디어 운동의 기대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도 미디어 센터들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각 그 지역에서마다 이렇게 마을 미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독립영화운동에서 출발한 마을 미디어 그러니까 미디어 운동 공동체 미디어 운동에 대한 영향이라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공동체 미디어 운동, 영상 미디어 운동이 갖고 온 좀 한계도 좀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영상 미디어 센터들이 앞에 영상 미디어라고 영상이라는 말을 달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이제 독립영화 운동이
영향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 센터들이 만들어진 곳에 가보면 대부분 다 영상을 위한 미디어들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라디오를 할 수 있는 곳 거의 없어요. 있다면 최근에 생긴 서천이나 몇 군데 정도만이 라디오 관련된 시설을 갖고 있고요. 기존 오디오 장비, 그러니까 녹음을 하기 위한, 영상의 녹음을 위한 그런 시설에서 지금 라디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아까 어디에서 발표를 했을 때, 수원이죠. 네, 수원에서 발표를 했을 때 라디오 좀 어깨에 힘을 빼자라고 해서 좀 쉬운 장비를 구입했다고 하시는데 아마 그런 형편일 거라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이제 미디어 운동이 영상 미디어 운동을 해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RTV라든지 퍼블릭 액세스 운동들이 많이 되어왔고 근데 지금 RTV 굉장히 어렵죠. 퍼블릭 액세스 운동 지금 얘기하는 사람 전혀 없습니다. 그 원인이 어딜까,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마을 미디어, 정말 시민들이 하는 미디어는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요, 저희가 앞에 부산의 사례에서 봤듯이 인쇄 매체, 신문이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시민들이 자생적으로 만들어내는 마을 미디어였습니다. 34개의 마을 미디어가 신문이 지역에 있었다고 말씀하시던데 그럼 보니까 라디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30개 정도의 신문이 부산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아마 서울에서도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신문들이 만들어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지금 서울시의 마을 미디어를 보면 신문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지금 마을 미디어 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마을 미디어들을 보면 신문은 별로 없어요. 대개 라디오입니다. 많은 수가 라디오이죠. 그거는 아마 공동체 라디오 그 10년의 역사가 갖고 온 영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동체 라디오가 어느 정도 지역에서 마을 미디어로서 성과를 보이고 있고 했기 때문에 라디오로 많은 분들이 좀 기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마 자생적이었다면 신문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마을 미디어들이 이렇게 많아진 것은 한편으로 또 정책적인 혜택이기도 하죠. 마을 미디어 지원 정책이 없었으면 사실 이렇게 지원되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그 정책적인 혜택 때문에 이렇게 왔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사실 마을 미디어가 왜 필요하냐, 왜 있어야 되냐 라는 질문들은 마을의 주민들이 가장 잘 압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분들이 마을 미디어를 만든 거죠. 그런 분들이 마을에서 마을 신문을 만들어서 마을 미디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전에는 신문 외에 방송이라는 것을 마을 미디어로 만들 수 있는 사례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신문에 많이 더 집중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미디어 맨날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마을 미디어에 그 마을이라는 것에 좀 더 천착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쇄 매체들 마을 미디어라고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기존 신문하고 크게 다른 게 별로 없습니다. 만들어가는 방식을 보면 비슷해요. 안에 있는 내용만 다를 뿐이죠. 근데 미국의 공동체 신문, 그러니까 커뮤니티 신문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책으로 공동체 신문이라고 굉장히 두꺼운 노란색의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을 통해서 미국의 신문을 보면 우리나라의 신문하고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영상 미디어가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거는 사실 영상 미디어나 이것의 수준이 일반 시민들의 수준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전 하고 있고요. 지금 라디오들도 보면 기존 라디오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저희 마포 FM도 어떻게 하면 기존 라디오의 틀을 벗어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정말 마을스럽게 마을 공동체 라디오 방송처럼 만들 것이냐라고 컨텐츠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사실 매번 들어왔던 게 기존 라디오다 보니까 그 틀을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물론 이제
그 틀이 갖고 있는 유용성이 있기 때문에 또 그 틀을 쓰고 있기도 하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 라디오라 마을 미디어가 정말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좀 더 마을 미디어가 뭐냐라는 곳에 좀 더 천착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마을 미디어는 정말 시민들이 만드는 거예요. 주민들이, 아마추어들이 만들어가는 미디어인데 그 아마추어들이 만들어가는 미디어가 전문가 것을 베껴가고 있는 그런 제작 현실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거는 좀 빨리 좀 바꿔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을 미디어다운 정말 시민들이 만들 수 있는, 주민들이 만들 수 있는, 아마추어들이 만들 수 있는 그런 미디어 콘텐츠여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마을 미디어의 운영과 관련돼서 마을 미디어는 마을의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미디어이죠. 또 그리고 마을을 위한 미디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을과 뛸래야 뛸 수가 없습니다. 늘 마을과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고요. 네, 마을과 접촉해야 되고 마을과 함께 해야 됩니다. 저희 마프 FM은 사실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그 네트워크들과 함께 하고 있고 또 사업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미디어들은 미디어를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마을을, 우리 사회를, 우리가 사는 곳을 좀 더 사람의 냄새 나는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적인 방식이 돼야 되고 그것은 마을과 함께하는 방식 그리고 그 조직의 운영 방식도 역시 공동체스러운 어떤 그런 방식이 돼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 공동체 라디오들끼리 마을 미디어들끼리 협력하고 협동하고 공유하고 그런 네트워크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지 좀 더 마을 미디어들이 정말 지속 가능한 그런 마을 미디어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특별히